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인들 조금 지금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이럴 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블랙락에서 18차선 고속도로 망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UN 개발 계획 이런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태 지역 국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코인의 실생활 적용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 이제는 무시할 단계가 아니다. 특히 암호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요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교육, 의료, 기술 개발 등 이런 곳에 지금 뭐를 활용하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CBDC, 스테이블 코인. 미 연준에서 CBDC 발행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CBDC를 지금은 안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어찌됐건 요것들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가져가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이제 거의 초창기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년도 더 됐을 때 디지털 화폐 전쟁의 승자는 이라고 해서요. 제가 과거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무려 22년 11월 3일자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 CBDC는 국가 권력의 돈, 스테이블 코인은 월가의 돈, 비트코인은 피플스 머니, 그러니까 민중의 돈이다. 근데요, 슬프게도 이제 비트코인은 민중의 돈은 아닙니다. 그들의 돈이죠. 세력의 돈이고 힘 있는 자의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핵심은 디지털 화폐의 삼국지 시대가 열릴 것이다.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이제 크립토를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알면요. 누구나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수익을 우리가 이제 힘들 때 한번 기본 원칙들,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빅픽처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익을 우리가 내려면요.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만 합니다.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싸게 많이 사셔서 비싸게 많이 파시면 당연히 수익이 커집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수익은 뭐냐? 내가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과감히 행동했을 때, 그리고 바로 코인 가격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루한 조정, 폭락, 이게 다 끝났다, 시즌 종료다,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XRP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하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1번. 미리 알고가 아니라 지금도 잘 모르면서 무지성으로 누가 좋다 하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 당연히 실패의 1번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이거는 용기를 내야 될 때, 바이 더 딥 해야 될 때 그걸 못하네요. 난 더 떨어지면 사겠다.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죠. 진짜 그 가격에 지금 갖다 놨는데, 예전 작년이었습니까? 24년도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지금 가격 거의 얼추 왔습니다. 그때 기회를 지금 다시 주고 있는데 과감히 행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세 번째, 참을성이 없어서 인내를 못하니까 너무 난 마음이 힘들고 손해는 보기 싫고 폭락은 겪지 않고 싶고 그냥 바로 나는 돈만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는 거죠. 사팔사팔 하다가 계좌가 0으로 수렴하는, 이것도 저는 일종의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성공 투자는 미리 엄청나게 공부를, 이건 필수입니다. 이거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될 때 뭘 해야 된다? 과감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그냥 샀는데 더 떨어지네. 지하 2층, 3층이 4층이 아니라 지하 38층이 있는지는 내가 진짜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이제 한 명씩 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절제는 지금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눈이 뒤집혀서 그 어렵다는 B2 연끌을 하면서 꼭지점에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때 blow off top이라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지막 1주일에서 2주일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절제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게 지금 원칙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법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9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박스권 이 횡보가 계속되고 있다. 근데 곧 있으면 폭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근거로 드는 게요.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표가 수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지금 가장 낮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터질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왜 안 가냐? 좀 이제 가자를 외치지만 계속 안 가면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 둘씩 욕을 하면서 떠나는 게 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은 미리 알고 과감히 행동하고 참아내면 되는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뭐 리플 소송이 곧 종료될 겁니다. 이제는 4년이 넘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코인 대통령 아니냐, 이제는 갈 때 아니냐, 뭐 행정명령을 내렸고 뭐 비트코인 비축 자산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왜 안 가냐라는 거죠. 이제 굳이 이제 비유를 하면 이제 디스코 팡팡을 계속 이렇게 태우면요, 사람들 여기서 한 명씩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흔듭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흔들 때 사람은 이제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버티거든요. 근데 터널로 들어갔을 때 그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면 사람은 원래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게 쉬우면 다 같이 부자 돼야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의 룰과 법칙을 모르고 지금 오징어 게임 참여를 그냥 했는데 그 법칙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참여를 하면 댕겅댕겅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게요,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한테 계속 넘어가는 게임이 뭡니까? 이게 투자입니다. 코인도 주식도 부동산도 채권도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이, 이더리움은 이제 숏이 청산이 됐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은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걸었다가 이제 돈을 날렸다는 얘기고요. 비트와 솔라나는 또 롱이 청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떨어진 거죠. 시장이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와 탐욕에 찌든 자, 여기 하나를 추가하면 교만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실제로 펀딩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선물 옵션에, 특히 이제 선물에 롱에 베팅을 많이 하냐, 숏에 베팅을 하냐, 그 코인별로 금액별로 그게 다 이제 통계치가 있어요. 그걸 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개미들이 막 돈을 걸고 가자를 외치고 있는데 또 이제 큰 손이 와서 이 친구들 다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쭉 가격 빼버리면 본인은 숏을 걸어서 그 사람들 돈을 싹 빨아들이고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솔라나 활성 주소 수가 3개월간 1000만 개가 줄었다. 1850만 개였는데 지금 840만 개면요, 지금 3달 만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솔라나 주소 수가 이렇게 많이 또 급감했다? 솔라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 포드 비슷한 게 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라고 하는 건요, 온갖 악재를 눈앞에서 막 귀 앞에서 펄럭펄럭 해도요, 꿈쩍도 않는 게 인내입니다. 근데 무조건 참는 건 또 이제 인내라고 하기 어려운 게, 분별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게 나는 참아야 될 상황인지, 이게 뭐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돌아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분별력과 함께 인내는 가야 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솔라나에서 미국 정부 머니펀드를 출시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 활성 주소 이거 뭐 3-4달도 안 돼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제 솔라나가 또 미국 정부 출시 그 펀드가 출시됐다. 악재와 호재가 겹쳤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뭐 정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 이거 망한 거 아니야? 팔랑팔랑 한다는 의미는 제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건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께서 알아서 그릇을 키우시고 구멍난 거는 메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프랭클린 템플턴은 세계 16위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락이 10T 트릴리언 달러 정도 운영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도 1.63T 정도 되거든요.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가 워낙 커서 그렇지 이미 세계 150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특히 코인의 진심인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미 팔고 있고요. 그 RWA 펀드 이게 1위와 2위를 블랙락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매우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완전 초창기고요. 어쨌든 RWA 펀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솔라나 현물 ETF도 신청을 이미 해놨습니다. 코인의 진심인 그 자산운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2월 12일 솔라나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온체인 미국 정부의 머니 펀드를 출시했는데 어떤 고속도로를 썼다? 솔라나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원래 없었던 그런 그 펀드는 아니라 21년도부터 있었는데 블록체인으로 지금 그 기존에 안 하려고 고속도로를 썼다가 솔라나 디지털 버전의 그 레이어 1을 이제 그 옮긴 거예요. 그냥 옮긴 겁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은 대략 7,400억 원 정도. 이게요, 아직 큰 돈이 아닙니다. 아주 미미한 돈이고요. 나중에 이거 전 세계 이 펀드를 다 한번 그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세기로 치면 제가 미국 철도망에 투자하는 것이고 20세기는 초기 인터넷 그 태동했을 때 이 인터넷망에 투자하는 거예요. 20세기로 보면요. 21세기 뭐다? 이게 코인망이고요. 이걸 뭐 되게 기술처럼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코인이 왔다 갔다, 토큰이 왔다 갔다 하는 망입니다. 망에 투자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21세기는 코인망에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좋은 그 투자처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좋고 뭐 그냥 사람들이 뭐 많이 쓰기만 한다고 무조건 다 가져야 할 것이냐? 아니죠. 인터넷 회사들 지금 거의 다 망했잖아요. 철도망 그때 거품 일었다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다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냐? 월가의 대표 회사들,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이런 뭐 JP모건 혹은 대기업 아니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택 콕 집은 코인들이 있어요. 얘네들 위주로 갈 확률이 높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솔라나만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아발란체를 포함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아비트럼, 베이스, 폴리곤, 앱토스 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앱토스는 레이어 1인데 뭐 어찌됐건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또 다른 펀드 뒤를 잇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RWA 펀드가요. 하나씩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굉장히 지금 초창기에 시험적으로 발행을 해보는 뭐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블랙락의 15차선 고속도로다. 이게 16, 17, 지금 이제 18까지 나왔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타 금융 회사들이 선택한 건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콕 집은 건지 ISO 2002에 합법적으로 이제 그 compliant라고 하는데 그 규칙을 준수를 하는 코인이 맞는지 여기서 보면 공통 분모가 사실 뻔히 보입니다. 각가지 그리고 지금 RWA 펀드가 레이어 1, 레이어 2에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
RWA 토큰들, 자산 토큰화 시대가 됐을 때 그 토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망을 선점하자. 지금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 망을 미리 사놓는 거죠. 이게 지금 올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사놓고 꿋꿋이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것은 기분 탓은 아니겠죠. 블랙락에 17차선 고속도로에 한계가 추가가 됐다. 이게 뭔가 보시면 USDC죠. USDC 서클은 블랙락에서 2022년 수천억의 돈을 투자를 이미 했습니다. 물론 피델리티도 했죠. 알고랜드,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토큰이 없습니다. 참고로 코인이 없습니다. 셀로, 이더리움, 헤데라, 니어 프로토콜, 코스모스의 노블입니다.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스위, 유니체인, ZK-Sync. 여기 보시면 유니체인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유니체인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유니스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 탈중앙화 거래소라 보시면 돼요. 유니스왑에서 그냥 본인들이 체인을 하나, 블록체인 하나 출시를 했어요. 메인넷이 출시가 된 게 유니체인입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레이어 2고요. 자체적인 뭐 어떤 코인이 있진 않고 그냥 유니스왑의 유니코인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레이어 1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지금 여기에서만 해도 지금 몇 개가 아비트럼도 레이어 2고요. 베이스도 레이어 2고 뭐 옵티미즘도 레이어 2고 폴리곤도 레이어 2고 ZK-Sync, 유니체인 다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겠죠. 유니체인에서 강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타 체인들과 호환이 잘 된답니다 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클 USDC를 지원하는 체인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자산 토큰화, 전 세계의 화폐, 전 세계의 증권, 전 세계의 모든 자산들, 가치 있는 것들을 토큰으로 바꿔서 팔아먹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체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뭐 열 몇 개로는 턱도 없습니다. 여기서 USDC를 살펴봤으니까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죠. 테더에서 지원하는 체인망 한번 살펴보고 가십니다. 테더사 홈페이지가 조금 뭐 개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테더가 지원하는 체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작기 때문에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알고랜드가 있어요. 알고랜드를 원래 뺐다라고 나왔는데 아직 뭐 돈이 이쪽 체인에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알고랜드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테더는 알고랜드를, USDC 서클은 트론을 그냥 뭐 미국과 중국의 그냥 패권 싸움이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뺐지만 알고랜드와 트론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랜드, 아발란체, 셀로, 코스모스, 이더리움, EOS가 있네요. 리퀴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폴카닷, 솔라나, 테조스, 텔레그램의 톤입니다. 트론까지 있죠. 이 두 가지 USDC와 테더를 동시에 지원하는 체인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알고랜드는 제가 그냥 가로를 쳤습니다.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셀로, 코스모스, 폴카닷.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코인이라고 다 돈을 버냐? 아니죠. 여기 지금 채택을 받은 코인은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무지성으로 사면요. 지금처럼 가격이 막 폭락을 하고 막 어렵고 이게 오래 갈새 못 버텨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안 나올 정도로 무슨 코인인지 끝까지 파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그 갔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시총에 맞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시총이 크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좋고요. 시총이 작은 코인일수록 돈을 소액만 투자하는 게 이게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ISO 2002 계속 듣고 있죠. XRP다, 스텔라 루멘, 퀀트,
알고랜드, XDC, 카르다노 있죠. 여기에 헤데라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실은 뭐 계속 그 앞에 있는 코인들이랑 몇 개가 계속 겹치죠. 그래서 저는 그 코인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조건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냐? 그러니까 코인 사실 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먼저 그 스스로 물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번, 미국 코인인가? 미국 코인 위주로 미국 현물 ETF, SEC가 승인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시총이 큰가? 시총이 커야 ETF가 순서가 먼저 번호표를 먼저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USDC 서클과 테더와 세계경제포럼과 ISO의 선택을 받았는가?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코인들 위주로 지금 훑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나 알고 투자하는 거 맞아? 무지성 투자 아니야? 이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아니면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도 이 코인에 대해서 쉽게 어떻게 보면 30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실은 자녀분에게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다섯 번째, 무리한 투자 아니야? 여윳돈으로 하라고 했고요. 여윳돈이 아니라면 소비를 절제해 가면서 월급에서 사업에서 꼬박꼬박 모아놓은 그 돈, 종잣돈이라고 하죠. 종잣돈으로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최악을 고려했는가? 최악은 뭐냐면요. 이게 또 잘못해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또 돈을 위에서 또 못 팔았다. 그럼 또 알트코인 마이너스 90 몇 프로 갑니다. 그때 내가 정말 뭐 예를 들면 빚을 냈다. 이거 잘못하면 거리로 쫓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최악을 고려해서 종잣돈은 일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은 남겨두고 투자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폭락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다 하신 다음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오랜만에 크립토 시가총액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이 3.3T 트릴리언 달러 정도 합니다. 3.3T 달러다. 비트코인이 대략 1.9T 정도 하거든요. 대략 전체 시총의 60%가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USDT와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 미국에서 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빅테크 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찍든지 연동해서 쓸 것이다. 지금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현재 기준 테더와 USDC 이거 제가 한화로 바꿨습니다. 테더의 시총이 200조 원 정도 되고요. USDC가 최근에 시총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82조가 아직 될까 말까 합니다. 정말 적은 수치예요. RWA가 지금 뜬다 말은 하는데요. 지금 RWA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합쳐보면 시총이 26조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테더 거의 한 8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도 통과가 안 돼서 아직도 전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연사가 주창을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 선택은 본인께서 하셔야겠죠. 라울 팔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2년까지 제가 아까 코인 전체의 시총은 3.3T라고 했죠. 이게 100T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코인 시총이 30배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1억이라고 쳐도 30억까지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후입니까? 한 7년 후 정도 되겠죠. 캐시 우드 언니, 돈남 언니죠.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 밀리언 달러 그리고 심지어 1.5 밀리언 달러면 실은 20억이 넘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지금 2030년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대략 한 10배에서 15배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뚱뚱한 비트코인이. RWA는 제가 아까 현재 시총이 26조입니다. 굉장히 이게 정말 무슨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퍼센티지고요. 2030년까지 시총이 RWA 최소 1000배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는지, 왜 아직도 자꾸 싫은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차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24년 기준이고요. 전 세계 화폐를 다 합쳐보면 뭐 CBDC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한데 나중에 얘네들 뭐 XRP를 통해서든 CBDC,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왔다 갔다 해야겠죠. 화폐가 326경 원입니다. 부동산이 51경 원이고요. 채권이 18경 원입니다. 주식은 15경 원이고요. 금이 2.2경 원 정도 합니다. 코인은 0.32경. 코인 다 합쳐도요. 지금 금의 지금 몇 분의 1입니까?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은 그러면 코인의 대략 한 60% 0.19경 원 정도 하는 거죠. 보이십니까? 금이요. 현재 코인 전체 시총의 6배, 비트코인의 10배 정도 합니다. 주식은요. 코인의 시총의 50배 정도 합니다. 채권이 좀 더 시총이 크거든요. 코인 전체 시총의 60배 정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현재 기준 코인의 170배 정도의 시총을 자랑합니다. 글로벌 화폐는요. 코인의 1000배입니다. 이것을 감안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WA 자산 토큰화가 뭡니까? 이것들 지금 다 토큰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토큰화하는 게 실은 아닙니다. NFT도 되고 전 세계 모든 가치들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디지털 세계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진짜 토큰화가 된다고요? 실은 상상이 잘 안 돼요. 물론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2030년까지 RWA의 시가총액이 불과 5년, 6년 후에 최소 1000배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코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망, 고속도로망은 얼마나 커질까요? 그 숫자도 많겠지만 거기에 이제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혁신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필수적으로 급등했다가 거품이 꼈다가 그 거품이 우수수수 터집니다. 붕괴한 다음에 진짜 혁신이 실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치면 RWA는 아직 거품도 끼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길게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맨날 이렇게 사팔사팔 하다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본인 소신에 맞게 제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랐을 때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 또 들어오면 또 잃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 2012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거의 한 10몇 년 이상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요 밑에 한번 보시면요.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금 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굴곡이 있습니까? 거의 그냥 찐빵처럼 땅에 딱 붙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17년, 18년의 그 어마어마했던 ICO 광풍. 이게 지금 여긴 이제 굴곡이 보이죠. 1번보다는 그래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냥 아담한 무슨 언덕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지난 하락장이죠. 21년도, 22년, 23년, 24년 요때 굴곡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4년 정도 지나면 5년 정도 지나면 이 3번의 굴곡이 한 2번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요? 또 시간이 또 4년이 지나면 이 3번의 이 엄청난 굴곡이 이제는 1번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또 네 번째 4번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아직 더 갈 길이 남았다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구간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을 꼭지에 물려도 그때가 100만 원이었어요. 2번 사이클에 있을 때는 대략 1000만 원, 1000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3번은 작년까지도 3번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1억 정도에 샀겠죠.
그냥 뭐 이렇게 싸게 산 게 아닙니다. 그냥 꼭지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었어요. 그럼 4번이면 어느 순간 되면 누군가는 10억에 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얼마에 샀냐?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얼마에 샀냐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몇 개나 사셨습니까? 몇 개나 샀냐는 실은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2014년도에 못 샀어도 2018년도에 못 샀어도 지금 한 20억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냥 20개 긁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실력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20개, 30개를 그냥 덥석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 중요하죠. 동시에 몇 개나 샀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격도 나중에 보면 10분의 1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아직도 싫은데 자꾸 기회를 주니까 지금 짜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 기회가 싫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XRP를 7년간 그냥 가격을 밟아버렸더니 다 떠났어요. 그거 끝까지 들고 계신 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 기회는요. 똑같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잡고요. 누군가는 못 잡습니다. 이건 본인의 실력일 수도 있고 본인의 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운도 실력이라 봅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뭐 타인이 뭐 괜찮다, 이게 좋다 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어쩌다 잡아도 끝까지 못 지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조금 길고 넓게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코인 투자하셨던 분 중에 90%가 예를 들어 탈락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냉정하지만 희소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털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건데 누군가는 죽고 있는 거예요. 소수 선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0%가 떨어지고 10%가 남았다면 마지막 계속 디스코 팡팡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8%, 7%, 6%, 5%, 3%, 2%. 이 사람이 마지막 2%, 3%가 그간 98%가 흘렸던 그 정말 피땀 흘린 눈물을 이 사람이 다 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냉정하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요. 원래 투자 시장이 그냥 그렇습니다. 원래 소수한테 다 몰리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죽을 각오라 하면 이제 다 잃을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 한정 힘들고 눈물 없이 거둔 수익은요. 내 돈 아닙니다. 힘들고 눈물을 흘려서 거둔 수익을 내가 벌었을 때 그게 오래 갈 수 있고요. 그 기회가 지금도 전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